모두의 기억 속에서 멀어진 섬.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성감도입니다. 저 섬이요? 예. 누군가는 이곳을 지옥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았던 선감도의 한 야산에서 정적을 깨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속엔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드러난 것은 52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게 크다. 검은색 누구랑? 오. 맞아. 맞아요? 네. 플렉스가 되는 거. 나무 뿌리가 휘감고 있는 작은 흙덩이. 이렇게 구부려서 묻는 게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쫙 펴서. 그것은 유골의 일부였습니다. 나왔다. 신발이네. 신발이다. 네, 애기 때 신발이네. 이만큼 잘라. 네. 팔이 거기 깔아. 이야. 어린아이가 신었을 법한 작은 고무신. 잇따라 발견된 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유골이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저쪽에 있고 팔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1m 한 20 정도 되잖아. 1m 20 정도. 1m 그러니까 그 정도 키. 조금씩 하면 돼. 관도 없이 땅속에 묻혀야 했던 유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8살, 9살, 10살짜리가 끌려와가지고 그래서 뭐 도망가다 잡혀 죽고 맞아 죽고. 난 강간당하다 죽은 애들 무조건 거기 지옥 같은 거야 걔네들한테는. 바다에 갔다 오다가 보면 그냥 길걸 죽어서 그냥 갱변에 떠밀리고 그런 거. 거기가 학원 애들 무덤이 그 많아서 거기 파면은 전부 뼈다구만 나올 텐데. 수십 년간 묻혀있던 선감도의 진실. 그 섬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서울시 강북구 미아 1동. 60대가 된 허일용 씨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허 씨는 7살 무렵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쪽에 토담집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네, 터담집. 쌍둥이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동아 밥 먹으라 하고 할머니가 막 부르고 어머니가 부르고 그 생각이 정겹게 와닿네 생각이. 여기가 바로 그곳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인근의 시장통에서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를 따라 나선 길. 쌍둥이 형도 함께였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할머니 손을 막 잡고 가다가 놓친 거예요 여기서. 이 시장 어디선 거예요? 할머니 손을 놓치면서 길을 잃은 쌍둥이 형제.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파출소를 거쳐 아동보호소로 옮겨진 형제는 바로 다음 날 영문도 모른 채 배에 태워졌다고 합니다. 배마다 이렇게 거기서 다 통통배로 다 건너고 또 가서 또 건너고 막 이랬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뭐 있었죠. 뭐 월로 가는 건지 무슨 더군다나 배를 타고서 배도 처음 타보는 건데.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가량이 지나 도착한 곳은 낯선 섬이었습니다. 섬 한가운데엔 몇 개의 건물이 있었고 또래로 보이는 다른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거리에서 이유도 모르고 잡혀온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수용소 같은 데 있어서 커피 타면 군대식으로 다 하고 무슨 어린 애들을 군기라든가 이런 걸 잡으려면 기회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매가 동원이 됐죠. 한 명이라도 규칙을 어기는 날에는
아이들 모두 단체 기합을 받아야 했습니다. 7, 8살의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꽃갱이 자로 우리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뭐 산파음대로 엎드려 여기 저 많이 맞았어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그냥 저기 뭐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해도 그냥 계속 때렸으니까. 아침 8시부터 정해진 일과는 논밭을 갈고 가축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할당된 일감을 마치지 못하면 어김없이 모진 매질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농사도 짓고 밭농사, 벼농사 뭐 또 저 염전도 있어요. 그 염전에서도 그 원생들이 일을 하고 그랬어요. 소, 가축도 기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린 그 아이들이죠. 어린이들이 이제 거기다 동원된 거예요. 그 노역을 하는데. 그렇게 1년이 되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쌍둥이 형이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형이 죽었으니까 빨리 의무실에 가봐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는 이렇게 다 씌워놨더라고. 무슨 뭐 이것저것 뭐 막 주워 먹고 다니더래요. 우리 형이 기어다니면서 최후에는 그 담요 조각을 뜯어먹고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허 씨는 자신이 왜 섬으로 끌려갔고 쌍둥이 형이 왜 죽어야 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당시 형제가 끌려갔던 섬은 어디였을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쌍둥이 형제에 대한 기록을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불량한 접수를 다 뒤져봤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가문이 있는 거는 이거 하나 존재해요, 저희. 1963년도의 불황아 접수부입니다. 서류에는 쌍둥이 형제가 간 섬이 선감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어린 형제를 외딴 섬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는 선감도에 강제로 끌려갔다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섬에 갇혀 7년을 보내고 지금까지 부모 형제를 찾지 못했다는 그는 취재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해죠. 이제. 세계죠, 세계. 이게 어디서 기록된 유서인가요? 여기 성감대에서 기록한 거죠. 네. 성감 학원에서 기록한 거죠, 이거는. 선감 학원이라는 시설의 원아 대장이었습니다. 8살 아이가 강제로 끌려간 곳은 선감 학원이었습니다. 1942년에 설립돼 1982년까지 운영된 선감 학원은 외딴 섬에 만들어진 불황아 수용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불황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이제 어려서 그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차가 이제 하나 와갖고 막 붙드는 거예요. 그 집에 가려고 이제 이렇게 발부둥 쳤더니 순사들 옛날에 옆에 다니던 빠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럼 머리를 한 대 맞았어요. 여기 맞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충격을 먹어서 거기서 이제 똥오줌을 쌌어요. 그 자리에서요? 예, 그냥 놀래서 이제 똥오줌을 쌌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갔는데 사람을요, 그 무슨 뭐 개 소돼지도 그렇게 안 때려요. 피멍이 들어갖고 달라붙어갖고 이 등짝이 못해 달라붙어갖고 이제 물에 들어갖고 뿔켜갖고 뛰었어요, 옷을. 부모 형제가 그리워 매일 탈출만 꿈꿨다는 어린 김 씨는 7년 동안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물이 막 빠지는 거 보죠. 갯벌로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막. 갯벌로? 네, 막 뛰기 시작해서 백구랑이라고 물 빠지는 이렇게 고리 이렇게 졌거든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가자고 그래. 그냥 거기서 수영 타고 이제 마산포까지 건너간 거라.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대를 노려 맨몸으로 탈출을 시도한 아이들. 김 씨는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시신이 돼 바다를 떠돌다 다시 섬으로 떠밀려왔다고 합니다. 도망가다 이제 죽어갖고 그 고래당이랬는데 그러다 이제 떠내려왔죠. 시체가 이제 팅팅 불어갖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모르고. 뭐 도망갔다 그러면 실종됐다 그러면 대부분 죽었다고 봐야죠. 뭐 살았다고 볼 수는 없고
누구 뭐 매 맞았는데 안 보였다 그러면 그것도 죽었다 봐야지 그런 거고 전부 실종이죠, 실종. 서해 바다에 있는 작은 섬, 선감도를 아십니까? 이곳에 있던 선감학원은 일명 불황아 수용시설이었습니다. 길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화하고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1982년까지 운영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원생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섬으로 끌려가 굶주림과 구타, 모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섬을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7살 무렵에 쌍둥이 형과 함께 시설에 수용됐던 허일용 씨 역시 불과 1년 만에 형이 죽었지만 지금껏 형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불황아 수용시설로 알려진 선감학원. 그곳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당시 아이들은 어떤 길을 거쳐 선감도로 들어갔을까?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던 외딴 섬 선감도. 취재진도 그 길을 따라 선감도로 향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섬인가요, 저게? 예, 그렇습니다. 저 섬이 선감도입니다. 있는데 요런 섬들은 연락선이 없어요. 어선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선감도에 있는 한 선착장. 허일용 씨는 쌍둥이 형과 함께 이곳을 통해 섬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원생들이 많이 이렇게 통통배를 타고 여러 배가 여기에 대부도에서 일로 온 기억이 나요. 이 부둣가가 참 진짜 비극을 알리는 그런 시작되는 그런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온 거예요, 어린 나이에. 섬 안에는 당시 선감학원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이 건물이라고. 선감학원은 이미 오래전에 폐쇄됐지만 원생들이 생활했던 옛 숙소가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글쎄, 유리창이 그때 있었나. 총 5개의 숙소에 수백 명의 원생들을 수용했다는 선감학원. 각 숙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방마다 20-30명의 원생들이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원생들이 어린 나이에. 수십 명씩 여기에 이제 수용이 된 거지. 지금은 경기 창작센터가 들어서 있는 자리가 바로 선감학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불황아들을 감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지원병을 기르기 위해 군사 교육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정신교육을 많이 시켰죠. 한국 신민화 교육으로 해서 소위 일본의 천황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재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해방 후인 1946년부터 경기도는 다시 이 시설을 열고 불황아 교화시설로 운영했습니다. 집 없이 거리를 헤매며 가진 고난을 겪어오던 불황아들도 이곳에서는 당국의 따뜻한 보호 아래 직업기술까지 습득하게 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선감학원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기 선감 고아원에요. 네. 직업훈련소 선생, 목공 선생이 우리 아버지였었어요. 나도 여기서 자란 사람이야.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연고가 없는 불황아들을 수용했다는 선감학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을 이렇게 가로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잡혀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이제 한 달이고 있다가 수소문해가지고 와서 이제 부모가 데려가요. 부모 있는 아이들도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 저도 데려왔다가 부모예요. 나가면 또 잡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때는 몰랐죠. 그런 부분을 어렸으니까 얘들이 여기 와서 그냥 부모들 없고 그러니까 저기로 해서 가둬놓은 줄 알았지. 50 때 저기 삼청교육대니 그런 식으로 잡아다가 무조건 여기다 가둔 거지. 그리고서 일만 시킨 거지. 수용했습니다. 60년대 정부에서는 사회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불황아들을 일제히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불황아들은 보호시설에 수용됐습니다. 선감학원 역시 불황아 수용시설로 활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시설 운영비의 일부는 아이들이 농지와 염전을 관리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했습니다. 수용 대상은 1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선감학원의 원화 명부입니다. 10살, 12살 나이에도 불황아 단속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원생들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군 월릉면 덕은리 450번지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50년 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적은 주소가 제 아버지가 저를 낳은 저기거든. 내가 왜 불황하냐? 내가 무슨 남의 걸 불황 행동을 한 게 없는데 8살짜리가 무슨 불황 뭘 어떻게 했겠어요? 뭐 남을 해쳤겠어요? 주민들도 더욱 놀라운 것은 끌려갈 당시 가족과 함께 살던 아이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노가다도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24일 날. 몇 년도는 정확히는 모르고 그 아버지가 오와야 될 시간에 안 오니까 이제 마중 나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 시립아동보호소로 1차 갔었죠. 외삼촌집 오다가 잠깐 이제 애기니까 뭐 나가서 뭐 사 먹으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서울 시립아동보호소로 갔어요. 누구한테 잡혔다는 건가요? 경찰대 잡힌 거죠. 여기 들은 사람들은 거의 경찰대 잡힌 거예요. 파출소 직원들. 너무 억울한 게 이 서울 시립아동부에서 글로 잡아가고 일로 보내서 부모 찾아줄 생각 요만큼도 안 해요. 여기는요. 그래서 당시에 가족도 있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아를 만든 거죠. 고아를 만든 거죠. 취재진 입수한 60년대 선감학원의 원화 대장에는 원생들의 부모 이름과 집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학원이 폐쇄되기 직전인 80년대의 원화 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당수 원생들에게 연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불황아로 내몰려 외딴 섬에 갇힌 아이들은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곡괭이 자루만한 걸 자기 키만한 걸로 다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맞으면 그거는 그냥 푹푹 쓰러져요. 애들이 조그만까 8살, 뭐 10살, 13살, 15살. 근데 그게 왜 매일 자행됐냐고. 매일. 거의 매일이요. 너무 힘든 거요. 그게 지금 50년이 지났지만 지금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또 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선감학원에 재직했던 교직원들의 명단을 일부 입수했습니다. 그중 생존해 있는 교직원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세요. 왜요? 혹시 여기 홍 선생님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세요, 누구신데? 예. 억울하게 끌려와 폭력에 시달렸다는 원생들의 주장에 대해 그는 어떤 입장일까? 사는 게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어떤 문제를 나와도 이렇게 촉촉해 보진 않을 겁니다. 원생으로서 그건 아마 감수하실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엔 몇백 명씩 수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리더도 못했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요? 뽕댕이질을 댄다든지 그렇게 통솔 아니면 군인도 어떻게 잡는 겁니까?
질이 나쁜 애들이 있어. 응? 질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아이 뭐 학원에서 뭐 선생님이 때리고 뭐 배고프게 먹이고 그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놈들은 원래 사회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치지는 못해. 지금 노숙자 중에도 올바른 노숙자가 있고 A급도 있고 C급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들도 그래. 선감 학원에서 탈출한 임용남 씨는 숙소 내에 수백 명 원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철저한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뭐 원장이나 그런 선생님 호사비들이 그 안에 실제로 보면 그 이제 간부 애들이 뭐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 수백 명 아이들은 인권에 100% 사각지대고 죄 없는 아이들이 강제 수용한 거잖아. 선감 학원에는 공무원 신분인 원장과 교직원이 있고 그 아래 원생 신분이면서 각 숙소를 관리하는 기숙사장과 방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센 원생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서 그들에 의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첫날서부터 당했어. 나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애들이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야, 그지? 띠낄 때 이제 띠낀다 그래, 걔네들은. 그러면 애들이 큰 놈들이 갖고서 꼭대기 자루 칼 같은 걸 찌른다고. 이거 폭력 앞에 그냥 당하는 거야, 무력 앞에. 그러니까 그냥 뭐랄까 여자가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낮에는 고된 노동과 폭력에 시달렸고 밤에는 원생들이 함께 지내는 방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임 씨. 주로 기숙사장이나 방장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매 맞는 것도 싫고 당하는 것도 싫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지옥 같은 거야, 걔네들한테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눈만 뜨면 탈출을 생각했어요. 24시간 잘 때만 빼놓고 24시간 탈출 생각했어요. 임 씨는 3년 동안 7번의 탈출 시도 끝에 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다에서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탈출에 실패해서 돌아올 때마다 공개적인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큰 그 물통을 갖다 놓고 옷가발로 이제 고문하는 거예요, 물고문. 네가 어쩌다 하도 도망가서 성공했지만 죽는 거다, 결국 바다에 빠져 죽는 거다. 이제 물고문을 막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다 보면서. 그럼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탈출을 시도했던 것일까? 임 씨가 수용됐던 당시의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964년 벌어진 100여 명의 집단 탈출 사태. 당시 원생의 3분의 2 이상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던 외딴 섬. 아이들은 어떤 경로로 이곳을 벗어나려 했을까? 잡혀온 내 고향으로 가고 싶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땐 여긴 육지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 동경의 대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론하고요. 그랬을 때 그리고 여기가 물이 많이 나가서 갯고랑만 물이 남거든요. 그러면 적어질 때를 봐왔다 그러면 적어질 때 요만큼은 건너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맨몸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빠져 갯벌로 변한다 해도 중간중간 물이 차 있는 300m가량의 고랑을 건너야 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갯골이었습니다. 드넓은 갯벌과 12개의 고랑이 펼쳐진 곳.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을까.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당시의 갯고랑들은 대부분 육지로 변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갯고랑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발이 계속 빠지는데요, 이게. 와, 계속 빠지는데, 이게. 안 돼, 너무 앉아, 나오세요. 성인인 취재진도 갯벌에 빠진 발을 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0~300m가 가깝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멀은 거죠. 위험한 거지. 유속도 빠르고 그렇죠. 발도 빠지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뭐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이 딸리니까. 그럼 어떻게? 그냥 거기서 가라앉는 거죠.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도 한 100명도 넘어. 포로 수용소보다 더 하다니까. 포로 수용소보다. 나가면 죽어. 애들 죽은 거 그거 불쌍해서 그걸 말을 다 어떻게 하냐고. 갱변이가 떠밀리고 그랬어. 아유, 그거 뭐 그거 너무 불쌍해서. 아유, 거기가 학원 애들 무덤이 그 많아서 거기 파면은 전부 뼈다구만 나올 텐데 안 파고 그냥 솔만 이렇게 돼서 자랐어. 허 씨의 쌍둥이 형도 섬 어딘가에 묻혀 있을까? 허일용 씨는 형의 유골이라도 찾아 어린 나이에 숨져야 했던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7살에서 8살 넘어가는 무렵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지 완전히. 그런 나이에 여기 그러니까 우리 형뿐 아니고 뭐 원생들 나이 어린 원생들이 여기 거의 많이 묻혔을 거예요. 죽어서도 섬을 벗어나지 못한 어린 영혼들이 이 섬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취재 도중 선감 원생들이 묻힌 곳을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기다리다 경찰에 붙잡혀 시설에 수용됐다는 정은식 씨. 나이가 차면서 취사 반장으로 일했다는 그는 선감 학원이 문을 닫기 전까지 22년을 그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71년도부터 5년으로 원생으로 빠져나간 거지. 그 다음에 추사반으로 들어갔지. 추사반 들어가가지고 결혼해서 관사를 하나 얻어가지고 아들, 딸 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숨진 원생 몇 명을 자신이 직접 매장했다는 겁니다. 총 몇 명의 원생을 직접 묻으신 거예요? 겨우 말지 하나, 둘, 셋, 넷, 한 여섯? 6명.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는 자신이 매장한 원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허일용 씨의 쌍둥이 형도 있을까? 이 쌍둥이 기억하세요 혹시 어르신? 그렇죠. 어떻게 기억? 내가 거기 있을 적에는 내가 성감학원에 있을 적에는 걔들을 내가 사별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애들을 내가 다 이끌었어요. 형은 내가 저기 알타가 이제 죽어가지고 묘지에다 갖다 묻은 생각이 나요, 내가. 우리는 선감학원의 실상을 알수록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고 집 주소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강제로 섬에 끌려온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원생들이 불과 7, 8살의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생존자들은 그곳이 지옥섬과 같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쌍둥이 형을 포함해 원생 6명을 자신이 직접 묻었다는 한 증언자. 그는 10살 때 선감학원에 원생으로 들어가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섬을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었고 이들 중 몇몇은 자신이 직접 가마니에 둘둘 말아 인근 야산에 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까지 묻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묻을 공간이 없잖아요. 나무들이 다 있으면. 정 씨와 함께 선감학원 인근의 한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그는 수십 년 전 허일용 씨의 숨진 쌍둥이 형을 매장한 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묻었다고 걔네 형을. 근데 벌초가 제대로 안 됐지. 가만히 한 장에다가 그냥 천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그냥 묻는 거야 그냥. 그는 아이들을 제대로 묻어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정 씨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10일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무덤으로 생각하기 힘들 만큼 나무로 뒤덮인 일대. 나무들을 걷어낸 뒤에야 발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런 형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허 씨. 정말 이곳에 형이 묻혀 있는 것일까? 전문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유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GPR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레이더를 투과시켜 유골이 있는지 추정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약간 뭐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반응이 좀 명확하지 그래? 아저씨! 4시간 만에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장 당시 어린아이였고 수십 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유골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왔을 것 같다고? 아버님이 앞으로 모두가 숨죽이고 발굴 상황을 지켜보던 그때 크게 틀리다. 검은색 뭐라고? 맞아. 맞아요? 네. 교수님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아까 시신 눈자리 예. 시신 썩은 지금 새까만 자리 저기 뼈예요? 뼈 자리. 머리. 잠깐. 이게 부상이야 다 나온 거야. 이게 다 그거야. 이게 저 머리뼈 실제로 죽었으니까 여러 거 죽고.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유골의 일부였습니다. 아니 예감에 우리 형 흔적 같은데 예감에요. 네? 진짜 흙이 색깔이 다르네. 흙 봤을 때 나간 거 있죠? 나무 뿌리와 흙을 털어내자 무언가가 잡힙니다. 다름 아닌 치아였습니다. 나왔다. 신발이네. 매장지의 한켠에선 온전한 형태의 고무신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애기 때 신발이네. 작은 고무신. 어린아이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일용 씨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쌍둥이 형의 흔적일까? 지금 머리가 저쪽에 있고 발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1m 한 20 정도 되잖아. 1m 20 정도. 1m 그러니까 그 정도 키. 8살이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애를 이렇게 그냥 길게 눕히는 거. 관은 분명히 없었고 안 맺은 컴퓨터로. 예. 키 120cm로 추정되는 아이는 제대로 뉘지도 못한 채 관도 없이 매장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걘 잘못 안 해도. 나도 주만할 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발굴된 유골이 허 씨의 쌍둥이 형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얇아서 이 정도 상태 갖고는 굉장히 거의 안 나올 수 있어요. 혹시 모르죠. 일부라도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발굴된 유골은 머리와 다리 부위의 뼈와 치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52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유골. 억울한 죽음을 증언하고 싶었던 걸까? 수십 년간 묻혀있던 죽음 앞에 허 씨는 절을 올립니다.
유골은 이제야 섬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취재진은 허 씨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유골이 묻힌 곳은 선감학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야산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묻혀 있는 것일까? 유해가 발굴된 주변 지역에는 작은 봉분의 흔적들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GPR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유골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속 빈 공간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사이에 일반적인 토양은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이 나오다가 이제 저기 첫 번째 봉분에서 요게 지금 이렇게 튀는 하이퍼볼라 신호가 나오거든요. 봉분이 없는 지역에서도 중간중간에 다른 매질이 다른 게 튀는 걸로 봐서는 봉분 말고도 다른 곳에 매장돼 있는 게 없고, 봉분이 없는 곳에서도 무언가 묻혀 있다는 신호가 잇따라 감지됐습니다. 약 6시간에 걸친 작업이 끝났습니다. 탐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지역에만 최소 121구의 유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생존자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으로 존재했던 원생들의 죽음에 한 발짝 다가선 결과였습니다. 여기 누가 묻혔는지, 왜 죽었는지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지 이런 거를 좀 밝히지 못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기 묻힌 아이들 이름 숫자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여기다가 비석이라도 하나씩 세워주면 좀 넋이 위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소에 쌍둥이 형과 수많은 아이들의 유골이 묻힌 것이 맞다면 왜 수십 년간 방치된 것일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죠. 아예 출생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망 신고가 당연히 안 돼 있을 것 같고. 무연고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무연고 처리까지는 제가 그 단계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러니까 자료의 존재 유무조차 저희가 현재 찾을 수가 없고, 그 성감학원 그때 뭐 기록됐던 거 그쪽에서라도 어떤 단서가 있으면은. 당시 선감학원에서는 사망한 아이들의 기록을 남겼을까? 교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학원에 들어오면 바로 호적부터 만들어 주나요? 그렇죠. 그 입적이 돼야 신상조사를 쓰지. 그럼 학원에서도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생이 어떻게 죽었다. 당연히 이 사람 저기 부모 난 빼고 다 쓰겠지. 없다는데? 뭐가 없어요? 사망 기록, 출생 기록 다 없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묶은 애들 한 서너 명 돼. 아이들이 이제 아파서 죽거나 하면 다 그때는 이제 서류로 다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서류 다 해가지고 걔들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이 그 오남용부가 있어. 말하자면 학적부 뭐냐로 학적부. 거기에 다 이제 그 걔에 대한 것이가 다 기록이 돼 있죠. 사망 신고도 했고 원화 명부에도 그 사실을 적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경기도청에 선감학원의 원생 명부와 사망 기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사망한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36년. 그건 모르진 않아. 그렇다는 얘기만 들은 거지 나도. 내가 그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신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나는 모르지.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제가 기록상에는 그때 거기에 또 근무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났던 거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보든지 어떻게든지 하겠지. 근데 벌써 그때 시절이 언제 거냐고. 82년도에 뭐.
없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없는 건 서류가 찾아봐도 없는 거.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찾기 힘든 120여 구의 유골. 그들은 아직 선감도에 갇혀 있습니다. 선감학원의 경우는 어린 애들, 아이들의 수용소잖아요. 자연사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원장 이하 그 관리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사망하는 경우, 또 그다음에 도주하다가 뭐 익사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죽음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시스템 하에서 그런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는 것이고, 사망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정말 인권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랬다는 것을 아주 반증하는 거잖아요. 1942년부터 시설이 폐쇄된 82년까지 약 6천여 명의 아이들이 선감학원을 거쳐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야산에 매장됐다는 증언과 달리 발굴된 유골은 총 3구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왜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지난 20년간 선감학원의 실상을 세상에 끊임없이 알려온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3시간 반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오카야마현이란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8살 때 선감도에 살았다는 이하라 히로미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KBS의 김토모시마스. 이하라 씨는 1942년 아버지가 선감학원 부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선감도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その当時の先生ですね。先生。はい。これ園長。원장. 우리 아버지. 네. 부원장. 당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는 이하라 씨. 그는 20여 년 전 선감학원의 실상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하라 씨의 증언에 따라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는 이하라 씨도 있었습니다. この人たちは親も自分の子供がどこで死んだかわからない。で死んだ本人も親がどうなって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が70年続いてるわけですよ。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これを日本の問題だ韓国の問題だというよりかはまず人間としてという視点が絶対に必要だと思うんですよ。 선감학원의 참상을 목격한 이하라 씨는 이후 수십 차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위령비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안산시에 성금을 내겠다며 위령비 건립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やっぱりこれはこのまま置いとくというのはもう絶対にいいことじゃないから何とかしましょ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だいぶアピールするのはしたんですけども、もうちょっと力入れるべきですね。それはもうあのまま放置するということは歴史がはっきりしないまま忘れてしまうというねいうことは私はその国にとっても大きな損失だと思うんですよ。 40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섬에 강제 수용했던 선감학원. 누가, 얼마나, 그리고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은 지금까지 덮여 있습니다. 선감학원 원생과 관련해 남아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생존자와 관계자들, 마을 주민들의 증언과 함께 선감학원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선감학원의 실체를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웠던 시대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인권 유린의 대상이 어린 아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직업 훈련도 시켜준다고 하고 성감도 같은 게 이제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시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제가 저지른 어떤 잘못된 행위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잘못을 전가시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60년대 계속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불황아 또는 불황인에 대해서 일종의 한편으로는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잠재적인 범죄 집단, 사회의 그 공공 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던 거죠. 감사 자료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 그 식량이라든지 난방을 할 수 있는 연탄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중환자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거기에 배고픈 아이들, 추워 떠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아픈 아이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운영비의 대부분을 그런 목적 사업, 그 영리 활동을 통한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원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해서 불황아들을 적극 수용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20여 구의 유골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가가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힘들 때 과거에 이런 시설들이 유지되었고, 그런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아주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이런 성감망원 문제가 발굴되어지고 좀 여론화되어지는 이 시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자신의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회복, 또 본인들의 어떤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국가가 좀 뭔가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서도 섬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몽 같은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살면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회 나가서 공부 못한 고통이요, 진짜 그 이상이에요. 어렸을 때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어. 아, 이번 매 맞는 것 좀 피해달라고. 나 이런 기억이 50년이 지났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이거를 누가 치유를 해주냐고. 하나뿐인 혈육을 잃고 52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유골함에는 형의 이름 석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지옥 같은 데서 52년 동안에 그 세상을 원망하며 증오하면서 그러고 어린 마음이지만 그러고 있었을 텐데, 좋은 나라로 가서 뭐 못다한 생을 누렸으면 좋겠네.